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자, 오늘도 신청곡이었고 자이언티와 이문세가 부르는 눈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교과서 158쪽부터 159쪽 가지고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 이 5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입니다. 이제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식민지 쟁탈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각가지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항구를 열어라 라는 개항 요구를 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갔느냐? 이 내부적으로 이제 저 유럽 국가들처럼 강해지기 위해서 근대 국가로 진입하자라는 이런 노력을 이제 이뤄내게 됩니다. 이제 민주주의나 산업화 등을 꿈꾸게 되는 것이고, 자, 근데 또 그와는 반대로 저런 서양 오랑캐들처럼 변할 필요 없다. 우리의 전통적인 체제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인 체제를 지키자라는 이런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시안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외부적인 갈등도 있고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안 아프리카들이 어떤 노력을 해갔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그 중에서 중국이 이제 항구를 여는 과정 속에서 제국주의적 국가들이 얼마나 침략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이제 항구를 열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중국의 개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항구를 열게 되는 것을 개항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영국과 중국이 이제 개항하기 전에도 중국이 개항을 하기 전에도 이 영국과 중국은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당시 상황을 보자면 이제 17세기, 18세기 무역 상황입니다. 이렇게 1대1로 이제 영국은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무역을 했었고, 청나라는 이제 공행이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 이 서양 오랑캐들과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특수한 상인들을 공행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는 이 공행이라는 여기를 통해서만 영국이 무역을 하도록 허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은을 주고 이제 청나라에서 차나 비단, 도자기 등을 이렇게 많이 사가게 된 것인데, 문제는 영국은 좀 더 이제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를 원했는데 청나라 황제는 이 공행이라는 특수한 것만 통해서 이제 무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행이라는 애들이 이제 엄청나게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얘네들은 엄청나게 이제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었는데 동인도 회사 측은 은만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고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 영국은 은이 계속 빠져나가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상황을 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내놓은 대책이 무엇이냐면 이제 19세기 들어서 내놓은 대책입니다. 뭐냐면 인도를 끼우는 겁니다. 인도를 끼워서 인도에서 나는 아편을 이제 청나라에 팔아넘겨서 이 청나라가 이 아편이라는 게 사실 마약이죠. 이 마약을 판매함으로써 청나라에 들어갔던 은을 이렇게 이 차나 비단, 도자기 등을 산다고 이제 영국에 은이 많이 빨려 들어갔었는데 이제 아편을 통해서 은을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역을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19세기에 이렇게 무역 방식이 변화하게 되면서 영국은 이제 무역 흑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빠져나갔던 은 유출이 다시 이제 메꿔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은이 빠져나가는 양입니다. 이 분홍색 그래프가 이제 청나라로 은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 시점부터 1820년대 후반 정도 되겠네. 20년대 초반 후반 이때부터 은이 폭발적으로 청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청나라의 아편이 폭발적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변하게 된 것이고, 자, 이제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청나라에서는 아편 중독자가 증가하면서 이 농업에 이제 열중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마약에만 취해 있었고, 더군다나 청나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돌고 있는 은이 심각하게 빠져나가게 되면서 굉장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이 아편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대책으로서 이 임칙서라는 관리를 이제 광저우로 보내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광저우에서 이제 공행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저우에 가서 이 아편이 들어오고 있는 배를 몰수하고 더 이상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국이 트집을 잡고 나서게 됩니다. 무슨 아편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롭게 무역하는 무역선을 너네가 무역품을 다 몰수하고 이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영국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는 것이 이 아편 전쟁입니다. 1840년에 일어난 아편 전쟁이고, 이 전쟁은 당시로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청나라와 서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영국이 맞붙는 이제 굉장히 빅매치죠, 빅매치. 자, 이 전쟁에서 이제 빅매치에서 영국이 아주 가볍게 청나라를 박살내 버립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체결된 조약이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난징 조약의 주요 내용, 선생님 학습지 뒷장에도 실어놨습니다. 일단 아까 광저우라는 한 곳만 통해서 무역을 했었죠. 근데 이제 5개 항구를 개항시키고, 특히 홍콩을 영국의 한량이 뭐냐면 영토를 떼주는 걸 한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이런 불리한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5개 항구를 열어봤는데 이 영국이 원했던 것처럼 크게 무역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많이 항구를 개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터진 사건이 에로호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에로호는 이제 배 이름입니다. 배 이름. 에로호는 우리가 영어 단어로 화살이죠. 자, 이 에로호 사건이 무엇이냐면 당시 이제 청나라 이제 인근 해안에서 이제 해적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는데, 이 해적들이 이제 자신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영국 국기를 걸고 이제 영국 국기를 걸고 있으면 청나라 관원들이 함부로 단속을 못할 줄 알고 이제 영국 국기를 걸면서 단속을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배에 이제 올라가서 청나라 관리가 올라가서 단속을 하고 해적들을 잡아 가둔 거죠. 아주 보면 뭐 당연한 어떤 행정 절차인데, 이제 여기서 영국군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나라 배에 올라와서 사실 자기 나라 배도 아니면서 왜 우리나라 배에 올라와서 이런 일을 만드느냐 라고 해서 이제 이 사건을 빌미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이제 청나라를 공격하게 되는 이 사건을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조약이 다시 체결됩니다.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데 1860년에 체결된 조약, 내용은 더 많은 개항됩니다. 10개 항구를 오픈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 공사의 이제 베이징이 이제 청나라 수도죠. 이 황제가 사는 바로 앞에 이제 외국 국가의 대표가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륙까지 그리스트교를 포교하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트교를 포교하려면 이제 교회가 건설돼야겠죠. 그래서 그 교회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 구매 등도 가능해지고, 내륙까지 활발하게 서양인들이 이동하게 되는, 그러면서 중국은 완전히 거의 이제 서양에게 모든 것이 오픈당하게 되는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이고, 실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이 개항당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편 같은, 사실 다른 나라에 마약을 판매해서 무역의 어떤 적자를 메꿔 나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죠. 거기 트집 잡아서 이제 전쟁까지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아시아에서 청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청나라가 개항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끝.